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투머치팍은 작년 9월 17일부터 첫 영상을 여러분들께 올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때 주목했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리뷰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때의 관심을 가졌던 기업들이 같이 투자했다면 얼마나 성공했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뷰를 통해서 또 앞으로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가치 주는 어떠한 섹터가 될 것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머치팍은 백화점과 의류 쪽, 건설, 화학, 조선 쪽과 코로나 치료제 쪽에서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첫 번째 찍었던 영상과 두 번째 찍었던 영상을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서 8개월 동안 어떠한 섹터의 변화가 있었는지 둘러보았는데요. 상승한 기업도 있고 상승하지 못한 기업도 있습니다. 이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당시 첫 번째로 언급했던 기업은 동아기업이었습니다. 작년 9월 17일 49,000원이었고요. 현재 5월 1일 기준으로 72,3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종이 목재 펄프 관련 산업이 업황이 좋아지는 가운데 2차전지 쪽으로 신사업을 확대한다는 이런 리포트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결과 지금 8개월 이후에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아직도 높은 상승 흐름을 연결해 가고 있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7만원대에서 머물고 있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본업 플러스 신사업이 더해지는 두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은 결국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눈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의 4월 13일 리포트를 보시면요. 1분기 실적이 놀랍고 기대된다는 제목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 10만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재 부분의 영업이익 또한 1215억 원을 내년에 예상하고 있고 현재 시가총액에는 전해액 사업 가치가 하나도 반영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목재 추정치 상향과 함께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산출한다면 2차전지 전해액 관련 부분이 반영될 경우 목표 주가 10만원까지 상향된다는 것이 맞다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더 큰 전해액에 성장 잠재력이 더해지고 있다는 좋은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주변의 가치 투자자 100%님께서는 3,500까지 지수가 상승할 경우에는 2차전지와 반도체가 다시 시장을 이끌 것이다라는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 본업의 신사업을 확대하는 기업, 특히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 쪽은 매우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이슈로 셀트리온이 또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항체 치료제와 임상 2, 3상이 동시에 승인되던 작년 9월이었습니다. 바이오와 제약 쪽에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많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바이오 제약 쪽에서는 장기 투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약간은 뭐 아니면 도라고 이렇게 투자 판단을 해보실 수도 있겠지만요. 기술력이 좋은 바이오 기업들 장기 투자하였을 때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약 5배 수준에 도달하고 있고 2016년도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현재 2.6배를 상승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도를 보시면 오랜 기간 횡보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지만 결국 기술력이 있는 바이오 종목들 상승 이후에 조정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자리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수한 기업들은 장기 투자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월 19일자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본격적으로 판매되면 큰 폭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상저하고의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목표 주가를 36만원까지 하향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만 셀트리온은 또 최근에 프롤리아 바이오 시밀러가 국내 임상 3상 승인에 다다랐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폐경 후에 골다공증 치료제 또한
2024년도 상반기 품목허가 신청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바이오 시밀러 관련 기업 중 셀트리온의 기술력을 장기적으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 실적이 이제야 인정받으면서 오랜 기간 조정 끝에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셀트리온도 다시 한번 제약 바이오의 흐름이 돌아온다면 역시 대장주의 역할을 다시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같은 경우에는 개미들이 올해 주식에 쏟아부은 금액이 대체 얼마인가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동학개미 운동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3년간 제로금리를 운영하면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하겠다는 패드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LG화학과 호텔신라, 기아차 같은 종목들 지켜보자는 내용 많았었는데요. 이 종목들 매우 좋은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이 900 터치 후에 조정세를 보인다는 기사가 났었지만 최근에는 1000포인트에 도달하고 조정받는 모습 속에서 결국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은 되고 있습니다. 반면 K사인과 휴네시온과 같은 기업들이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아직도 그 가격에 머물고 있는 부분, IT 소프트웨어 쪽은 큰 성장폭이 나오지 못했고요. 2차전지와 자동차 쪽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경기 회복적인 측면에서는 저점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느낌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7일에 외국인 순매수 상위 30종목과 국내 기관 상위 30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왔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만도와 한원시스템, 기아차와 같은 자동차 관련주들이 매우 좋았고 LG화학과 같은 기업들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HMM인데요. 현재 HMM이 작년 9월 기준으로 몇 배나 이상 성장했는지 매우 무시무시하게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MSCI에 편입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HMM 강세가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고 페노션과 대한해운도 44%, 13% 올라가면서 계속되는 물동량이 급증한다는 부분에 글로벌이 주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IG 넥스원과 두산 밥캣 또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4차 산업 관련된 기업들, 드론과 미래산업에 담당하는 기업, 해운조선, 건설기계 쪽에서 경기 회복과 함께 성장성이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국 타이어앤테크놀로지를 또 많이 매수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넥센 타이어 같은 기업들도 많이 오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많았던 매수 종목 중에서 한솔 케미칼과 같은 기업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크게 상승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2차전지 장비주와 함께 2차전지주가 들썩이다가 결국은 소재 관련된 기업만 지금도 살아남고 있고 지속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솔케미칼 여전히 작년 9월부터 매우 좋은 흐름으로 정배열을 그리면서 차트가 상승하는 모습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한솔케미칼 리포트 보시면 계속해서 반도체 쪽과 QD 소재, 2차전지 부분 모두 좋다는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모멘텀도 유효하다는 리포트가 나왔던 만큼 내년은 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요. 올해 정말 큰 폭의 성장세가 나오고 있고 도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서서히 저점을 높이는 모습, 살짝 올라가는 흐름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현대중공업지주와 현대에너지솔루션, 클래시스와 같은 기업들이 리포트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과 대한유화 같은 기업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년 9월에 LG화학이 또 분사하면서 굉장히 시장의 이슈가 컸었는데요. 치킨을 시켰는데 치킨 무만 원격이라면서 주주들이 크게 반대했었는데 결국 LG화학 굉장히 좋은 흐름 이후에 보였었고요. 가장 크게 올랐던 부분이 바로 파크시스템스라는 기업입니다. 파크시스템스는 3D 형상과 물리적 특성 측정 가능한 여러 다양한 강점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산업용 연구용 원자 현미경 전문 업체인데요. 반도체 공정 난이도 심화에 따라서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부분에 가장 큰 수혜를 입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크시스템스는 작년 9월 기준으로 거의 2.5배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내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스템스에 이어서 APTC가 올해 또 1분기 분기 최대 실적을 경신할 것이다라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쌍용 CN이 역시 국내 시멘트 수요 호조에 따라서 가격과 수요 모두 호조세를 보일 것이라는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ESG는 단순 투자뿐만 아니라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APTC와 쌍용 CN이도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대표 종목들 중에 APTC가 굉장히 크게 상승하는 모습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여러 가치주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요. LNK 바이오가 크게 성장했었고 동구 바이오 제약은 무상 증자까지 나왔었습니다. T 로보틱스는 또 로봇 쪽에서 굉장히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디바이스 ENG, 반도체 세정 장비 쪽에서 실적이 크게 상승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TNR 바이오팹과 서플러스 글로벌, 인텍플러스, 그린플러스는 최근까지 크게 오르고 있고요. 하나 마이크론과 같은 기업들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급해드렸던 기업 이외에 또 코오롱 글로벌, 영업무역과 KC 같은 기업들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고요. DIC도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고 노바렉스와 첨보 같은 기업들 안정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기준으로 한국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매우 저가의 흐름 보이고 있고요. 이미 5만 원을 넘은 지 오래기 때문에 같이 투자했으면 성공했을 섹터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두와 기아차 역시 그 당시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에서 또 굉장히 이슈를 많이 끌었었는데요. 이렇게 다 오른 것은 아니고 온실가스 관련된 기업들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맥스로텍과 같은 기업을 골랐다면 현재 상장 폐지 이슈를 엮이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되는 모습까지 연출이 될 뻔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분법이 통한다라는 내용으로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가 카카오뱅크에 투자하면서 또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됐었는데요. 매우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DPC 같은 경우에는 빅히트 관련주로 엮였는데 장기 투자로 자금을 오랫동안 운용할 수 있는 분만 가능했을 영역이었던 만큼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 관련해서 한국금융지주와 예스24는 매우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LB세미콘을 골랐다면 그렇게 나쁘지 않았지만 DPC를 선택하셨다면 매우 오랫동안 하락했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견디셨으려면 많은 자금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또 자회사에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좋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었는데요. 당시에는 메디포럼이 또 HLB 그룹의 인수 소식이 더해지면서 잠깐 반짝하는 흐름이 나왔었고요. 제가 주목했던 기업은 여러 자회사에 투자한 동구바이오 제약이었는데요. D&D 파마텍, 지노맨 컴퍼니, 뷰노 등 여러가지 기업과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뷰노는 현재 의료 AI 솔루션 쪽에서 이미 상장을 해 있는데요. 동구바이오 제약이 매우 지지부진한 흐름이었는데 정말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증자까지 더해지는 흐름이 나왔었습니다. 당시에 하림 지주라는 리포트를 살펴보았었는데요.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이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고 성장 동력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안정성의 성장성을 겸비하는 내용으로 목표 주가 9,400원까지 제시를 하였었는데요. 현재 작년 9월 리포트가 나왔던 기점을 기준으로 현재 지금 목표가 9,400원에 도달해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은 같이 투자해보면 성공을 할 수 있었다는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 역시 경상적 이익력이 시현될 3분기라는 제목으로 목표 주가 52,000원까지 제시를 하였었는데요. 금융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KB금융은 오래전에 52,000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 관련된 기업에 투자했다던가 금융은행 관련주에 투자했다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지고 성장성을 겸비한 가치주에 투자를 해보면 또 막상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청부산업과 같이 또 테마주로 엮이면서 실적과 상관없이 급등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청부산업은 타법인 출자 및 인수 협의 중이라는 내용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슈퍼개미 관련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또 정부 정책과 관련된 테마 쪽으로 최근에 공공임대와 오피스텔 관련주로 묶이는 임대사업 쪽에서 이스타코가 또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와 또 엮이면서 이렇게 정부 정책 관련주로 엮이는 기업들, 이런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리뷰를 통해서 투머치 파기 총평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코로나가 현재 생각보다 회복이 길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백신 보급이 늦어지면서 다시 인도발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더해지고 좀 예상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주가 매우 급등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요. 백신이 개발된다면 또 제넥신과 같은 기업들, 진원생명과학과 함께 계속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인도의 확진자 증가 추세를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글로벌적으로 관심이 쏟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진단 키트가 약국에 보급이 되고 또 백신 관련된 내용이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제는 치료제 관련주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이 백신에 앞서서 치료제가 나와야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커져가고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서서히 진행되는 이런 측면이 나오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수가 또 최근에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3200에서 머물고 있다가 3300까지 올라가주면서 상승하는 흐름이 보이게 된다면 2차전지 소재 쪽과 반도체 쪽을 필두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예측이 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탑픽을 뽑아본다면 여러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2차전지 관련주 쪽에서는 한솔케미칼, 포스코케미칼, 첨보와 동화기업 같은 기업들 지켜보고 있고요. 반도체 쪽에서는 디바이스 ENG, APTC, 월덱스, 제우스, 파크시스템스, TCK와 사이맥스, 네페스와 솔브레인과 DB 하이테크 같은 기업들 3,500으로 가는데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S&P 지수가 3,500에 도달하게 된다면 2차 전지와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주와 또 화학 관련된 기업들이 중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속에서 가장 큰 폭의 상승할 수 있다고 보이는 섹터는 바로 경기 회복 관련주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의류 쪽에서 더네이처 홀딩스와 영업무역과 같은 기업, 백화점 관련된 이슈로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같은 기업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름 창문형 에어컨 관련된 쪽 위니아 딤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주로 개별적으로 정수기 필터 쪽에서 한도 크린텍이 저는 좋아 보이고요. 건설 쪽에서는 한신공영과 대우건설, 또 가치주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JS&D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또 조선 해운 쪽의 흐름이 너무 좋기 때문에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과 한국조선해양, HMM과 동성화인텍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스마트팜 쪽에서 그린플러스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데요. 정부정책 관련주로 계속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진단키트와 백신 치료제 쪽에서 제약바이오의 순환매가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리뷰를 통해 살펴보시면 좋은 뉴스가 나고 있는 기업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미국과 선진국에서 언급되는 친환경과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산업 흐름 변화에 맞춘 로봇과 드론 관련 기업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화기업처럼 종이 목재 산업의 2차전지까지 두 가지 이상 모멘텀에 더해지는 기업들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정부 정책과 테마까지 더해지는 기업들도 큰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또 좋은 평가를 받는 기업들이 결국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리포트가 나왔다고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지만 70% 이상 확률로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포트에서 제목이나 중간에 굵은 부분 쪽에서 저평가라든지 리레이팅, 누가 봐도 좋다, 뚜렷한 실적 개선 성장세, 다시 보자란 내용과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다는 내용, 기존의 어떤 산업에 뭐뭐 플러스는 덤으로 더해진다는 이런 내용들 가지고 있는 리포트 관련 기업은 결국 상승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현대코퍼레이션과 같은 기업을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코퍼레이션은 자동차와 철강 화학 제품 및 플랜트 등의 제품을
수출하는 종합 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코로나 때 6,950원을 찍고 21,000원까지 야금야금 상승하는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54,000원까지 갔었기 때문에 이제는 오를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올해 실적도 계속 올라가면서 영업이익까지 좋아지는 흐름 자리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몰캡 부분에서 종합무역 상사 앞으로 실적 개선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 앞으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해 낮은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2분기부터 본격적인 실적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만큼 이렇게 종합무역 상사 쪽에서 현대코퍼레이션과 같은 기업들 경기 회복의 대표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와 철강사 등의 주요 고객사 수요 회복으로 수주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머치팍과 함께 작년 9월 영상을 리뷰해보면서 같이 투자해볼 만한 기업이 있는지 살펴보셨고요. 한 가지 빠진 섹터가 있다면 바로 철강 쪽입니다. 동국 제강과 세아 제강 지주와 같은 기업들 장기적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시멘트 관련주도 꼭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만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같이 공부해보고 싶은 기업, 궁금하신 기업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시간이 날 때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뉴스와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다시 가져보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